자, 여러분들 엑셀을 실행할 겁니다. 시작 단추 누르시가지고요. 엑셀 여기에 이런 엑셀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될 거고요.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미리 C 드라이브에 실습 파일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실어 갑니다. 그리고 2024 크말 1급 있죠? 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책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요. 경로가 다 적혀 있거든요. 우리 엑셀 폴더로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작업 파일을 요 완성 파일은 답안 파일이고요. 작업 파일은 실습 파일이에요. 그래서 완성 파일은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작업 파일 폴더 들어가서 1장 출제 유형 01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01 문제를 내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실력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급 필터는 어떤 기능이냐, 그거부터 설명드리면요. 이 텍스트 내용은 업로드 할 겁니다. 아까 그 공유소에, 그럼 요거는 따로 적을 건 없어요. 자, 일단은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장소의 결과를 복사해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는요, 다른 장소의 결과를 복사해서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는 할 거고요. 어, 자동 필터는 나중에 여러분들 분석 작업 문제 3번에서 나와요.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급 필터 문제 1번에 1번 작업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고급 필터는 여러분 어떤 기능이냐면 일단은 조건을 먼저 입력 후 여러분도 고급 필터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근데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키워드거든요. 자, 조건을 입력했을 때 나중에 조건 범위를 잡고 추출할 위치를 클릭하면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복사하는 위치에 그대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요겁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동시만족 관계인 AND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로 연결됐을 때는 우리 문제 보면 이런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동시만족 관계예요. 연속 범위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이상 이하, 이상 미만 구간이 연속 구간일 때는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도 AND 관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2급에서는 우리가 커말 2급에서는 수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같은 행의 조건을 직접 입력해서 수식 말고 데이터를 치는 문제가 2급이고요. 1급은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의 시작은 none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작성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2급 패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1급 패턴도 요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일단은 요 말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 이하, 이상, 미만의 연속 범위고요. 요런 말이 들어가면 동시만족 관계다. 자, 그런데 우리 책을 보시면 쌤, OR이라는 함수도 나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요. 필기시험. 필기시험 할 때는 여러분들 이 말이 들어갔을 때 AND 함수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위해서라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조건 입력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보고 크게 먼저 볼게요. 이거나 또는 와로 연결되는 관계는 OR 관계입니다. OR은 한 가지만 적어도 추출돼요. 그래서 조건과 조건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OR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제가 요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커말 2급 패턴으로 잠시 설명드리면요.
커말 2급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격증명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면서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인 데이터만 추출할 건데요. 조건 이겁니다. 자격증명이 어, 컴퓨터 활용 능력, 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면서 2급 다음에 이면서 연결되어 있고요.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인 자료만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요. 이면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 1과 조건 2의 관계는 동시만족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2급에서는 이제 어떻게 제시하냐면 조건은 조건은 여유롭게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할게요. A30부터 B31까지 요 안에 입력해라.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A33에 추출하라. 결과는 A33에 추출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요. 셀에 표시하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조건 입력할 때 이 범위 내에만 입력하면 돼요. 그럴 때는 수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요 자격증 명이라는 것은 우리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요 데이터는 필드명이거든요. 제목행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명이라는 필드명을 꼭 입력을 해줘야 돼요. 2급에서는. 수식으로 작성 안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A30에 자격증명을 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은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요 데이터를 칠 건데 이렇게. 자, 그래서 조건 넣을 때 여러분들 밑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2급에서는 요 밑에. 그럼 엑셀이 자격증명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엑셀의 요 필드명 중에서 요 필드에 가서 요 밑에 데이터 중에서 컴알만 찾는 거예요. 이것만. 골라서 갖고 옵니다. 이렇게. 어, 그런 동시에 여러분들 시행청이죠. 시행청이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의소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동시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때는 2급에서는 같은 행에 나란하게 입력하면 엔드 관계입니다. 그래서 2급은 그냥 이 데이터만 쳐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가 여러분들 동시만족 관계구나. 같은 행에 입력하면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엔드. 이렇게 하면 조건이 끝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출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면요.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나중에 할 거지만요. 고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급 필터. 요것은 우리 탭 메뉴라고 요 밑에 요 메뉴를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눌리면 이 고급 필터입니다. 그럼 표 안에 두고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목록 범위가 잡히거든요. 근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옵션을 바꿀 거고 지금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결과는 A33셀에 표시하라. 그럼 A33을 딱 찍어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래요. 이거 조금 제가 옮겨 놓을게요. 밑으로. 옆에 안글 붙이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33의 결과를 추출할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총 34명부터 38명까지 데이터가 총 몇 개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오죠. 보시면 자격증명이 커말 2급이면서 동시에 시행청이 같은 게 똑같이 나오죠. 여기 여러분들 2급이라면 1급은 이렇게 안 나와요. 1급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똑같은 경우의 문제는 아니고, 똑같은 경우의 문제지만 조건 입력부터 틀립니다. 그럼 1급에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그 형태하고 똑같은데, 그 단지 이렇게 조건은 만약에 A40부터 A41 영역에 이렇게 딱 두 개의 셀만 딱 요 안에서 결과 알아서 처리하라 이겁니다. 여기 조건 입력하는 범위고요. 결과는 예를 들어서 A43부터 추출해봐. 결과는 A43. 자, 이러면 여러분들 요 안에 우리 조건을 다 넣어야 돼요. 근데 2급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급에서 옆에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고 and 함수 and하고 어떤 함수 사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식으로 작성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요. 자, 이제 올라가서 1급에서는요. 수식으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앞에 num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수식을 사용할 때는요.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제가 모르고 요게 자격증 명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요게 수식으로 작성했던 요 결과는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게 만약 결과가 true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엑셀은 이렇게 같은 필드명 입력해 주면 요 자격증명에 가서 true를 찾습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논리적 표현값인 true, false 값이 아니고요. 문자 데이터거든요. 못 찾아요. 그래서 같은 필드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미 필드명 요게 우리 밑에 조건 넣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이미 이름을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식을 넣어줍니다. 그럼 엑셀은 요걸 보고 필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요 수식을 얘들이 여기에 가서 일일이 논리적 검사를 수행해요. 일일이 검사한다는 소리죠.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식 넣을 때는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AND 관계일 때는요. AND 함수 쓰는 방법은 우리 함수 쓸 때는 반드시 none이 들어가고요. 함수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로가 열리고 꼭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이 함수 사용법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함수 사용법은 함수명이 들어가고 AND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갈로에 들어갈 수 인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경우는요. 구분 기호는 여러분들 쉼표랍니다. 쉼표.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쉼표가 찍혔죠. 인수는 여러분들 요 안에 함수도 들어갈 수 있고 조건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 주소, 셀 번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갈로 안에 들어갈 수 다 인수라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지금 조건이 두 개라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간 쉼표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로 true가 나올 경우에 이 데이터는 추출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똑같은 경우인데요. 자, 제가 이제 수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1급 패턴이죠. none이 들어가고 and 함수가 들어갑니다. 아까와 동일한 문제일 경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적었을 때 자격증명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면서 시행청이 대한상류소냐 이하를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소를 데이터 처음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요하를 찍어야 되죠. 야부터 검사하기 위해서 필드명은 찍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주소가 먼저 들어가고요. 조건 입력 순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 같다 는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고 직접 데이터를 치는 거죠. 근데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실 때는요. 무조건 엑셀 약속인데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여기 조건 입력 순서의 아주 기초입니다.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 값이라거든요. 그러면 D3 주소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아니라면 펄스가 나오고 맞다면 true가 나옵니다. 엑셀이 알아서 할 거고요. 조건 일이 끝났죠. 콤마. 제가 조건 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시행청 데이터 처음 주고 야가 대한상공회소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같으냐 여러분들 대한상공회소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고 갈로 닫고 여러분들 엔트를 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럼 엑셀은 true인 것만 추출해요. 갖고 옵니다. 엔트 쳐볼까요? true죠. 그러면 요 행은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어떤 문제지만 조건 입력이 틀리죠, 그죠? 여기 수식 작성이. 그럼 과연 똑같이 요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겠냐 이거죠?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보급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목록 범위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조건 범위는 이 범위는 아니고 우리는 밑에 수식으로 작성했던 이 범위 이 두 개를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 A 40일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인식을 해요. 야는 비어놔도 관계가 없어요. 어, 그 대신 잡아줘야 돼요. 자, 이게 조건 범위고요.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제가 A 44형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데이터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 아까 5개 나왔잖아요. 밑에도 보세요. 아, 위에. 야, 5개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여기 1급이에요. 그래서 1급은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 문제는 예제입니다.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넣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비교 연산자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조건 입력 순서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거 기초를 좀 해드리면요. 요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논리적 표현식인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 입력 순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셀 주소가 들어가고요. 항상 중간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면 아까 비교 값이라거든요. 그러면 이 주소 데이터하고 입력했던 숫자나 문자하고 논리적 비교를 하는 거죠. 논리적 테스트가 로지컬 테스트라거든요. 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으면 true가 나오고 안 맞으면 x는 false를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입력할 때. 약속된 겁니다. 여기 기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함수가 나오거든요. 함수를 입력해서 함수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함수의 결과값하고 입력했던 숫자나 문자하고 비교하는 패턴. 두 번째 입력 조건 입력 순서 두 번째. 그 다음에 함수가 대입되면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직접 입력하지는 않고 주소를 찍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거죠. 얘가 세 번째 패턴이고요. 네 번째는 함수의 결과값과 또 다른 함수 써가지고 함수와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입력 순서에서 총 4가지 패턴은 1, 2, 3, 4입니다. 여기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항상 중간에는 논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연산자가 항상 중간에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 비교연산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총 6가지가 있어요. 필수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상은 크거나 같다고요. 넌이 뒤에 갑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양사되어 있는 것은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같답니다. 딱 요것이 여러분들 기초 내용이거든요. 요것을 아셔야지만 요 조건, 요 입력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10분 쉬었다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대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초 여러분들 요 4가지 요거 잘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균산자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요 고급 필드 조건부 서식 함수할 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책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써볼 건데요. 이건 좀 제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럼 문제 보면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까지가 조건 1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1번 이렇게 놓으면 더 낫습니다. 이거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OR 함수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OR.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함수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조건이가 자격증명이 2급으로 다음에 끝나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 텍스트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그 함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화면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영어 N, U 약자거든요. 그럼 새 통화 문서가 열릴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N. 그러면 비어있는 통화 문서 열리죠.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A1 셀에 여러분들 아카데미라고 쳐놓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를 설명을 좀 하고 이 문제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함수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넌이 꼭 들어가고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함수명이 들어가고 난 뒤에 꼭 가로를 여셔야 돼요. 그 가로 꼭 닫아줘야 돼요. 이 함수 사용법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수록 인수를 합니다.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 구문은 콤마, 쉼표를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텍스트 함수가 아주 잘 나온 함수예요. 1급에서. 그러니까 혼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함수하고 많이 결합이 되거든요. 일단은 대표적 텍스트 함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right, left, mid 세 가지를 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right 함수는요.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다. 교재 일반적인 출판사 책에서는 요 자리에 뭐 텍스트 적혀 있고 여기는 뭐 개수나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많이 쓰는 방식 좀 약간 변경해 놨어요. 그럼 셀 주소 요 안에 데이터에서 숫자 추출할 만큼 넣을 숫자입니다. 라이트가 오른쪽 아닙니까?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라이트 함수가 나오면 꼭 이 말이 등장합니다. 시험에서. 끝나는 끝에서. 끝이기 때문에 라이트입니다. 오른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2를 넣으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2개만 추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개, 2개니까 대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바로 옆에 B1에 가셔가지고 면 해볼까요? 그리고 RI만 쳐도 라이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를 더블 클릭. 그리고 가로가 열리죠, 그죠? 여기서 아카데미 A1 주소를 찍고요. 그 다음에 콤마 우리 대미만 추출할 거거든요. 2라고 넣어볼까요? 갈로 닫고 엔터 대미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수 공식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식만 외우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알아놓으시면 좀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는 왼쪽 기준이거든요. 셀 주소 코마 숫자 라이트와 똑같습니다. 공식은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이 레프트 함수는 시작하는 시작합이 이 말이 꼭 나와요. 왜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카만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2라고 넣으면 왼쪽에서 왼쪽 기준에서 하나, 둘. 그러니까 아카가 나온다 소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가서 는에서 레프트 해볼까요? L만 쳐 레프트 함수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A1 주소 찍고 왼쪽에서 2개 갈로 닫고 엔터. 아카가 나오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는 왼쪽을 기준으로 개수만큼 숫자만큼 추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드 함수가 있는데요. 미드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요. 시작 위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야는 미들 약자는 맞는데 중간에서부터라는 개념보다는요.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냥 어중간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위치가 어중간할 때, 그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 왼쪽에서 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데를 추출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카데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칼은 왼쪽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이가 왜 들어갔냐면 시작 위치 기준은 왼쪽에서 정한돼 있죠. 칸은 두 번째 야를 기준으로 한 개, 두 개를 추출할 거니까 이가 들어갑니다. 이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가서 B3셀에 가서 면하시고 미드 갈로 열고 A1 주소를 찍고요. 콤마 그 다음에 2라고 넣는 이유는 카가 왼쪽에서 두 번째 있죠. 야를 기준으로 한 개, 두 개니까 여러분들 개수는 2가 되는 거 숫자입니다. 그러면 카대가 나오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원셀에 가서 한번 치보십시오. 부산시 띄우고 진구 띄우고 서면 1번가 이렇게 같이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걸쳐져서 넘어가면 여기 여러분들 참조 엑셀에서 여기 알파벳은 열 머리글이라거든요. 열은 실을 올리면 세로로 잡혀요. 세로가 열이거든요. 행은 가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행머리글, 열머리글이라 합니다. C와 D, 열과 열 사이에 경계선이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더블 클릭하면 너비를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알아서 길이를.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D1에 가서 여기는 추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D1에는 부산시만 추출해 보시고요. 레프트 가지고 써보시고요. D2는 진구를 추출해 보시고 D3에는 서면 1번가 이렇게. 요것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레프트, 야는 미드, 야는 라이트를 써가지고 요 글자를 한번 추출해 보십시오. 요 레프트, 야는 미드, 야는 라이트. 자, 여기까지 뭐 털려도 관계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부산시는 왼쪽에서 여러분들 세 글자만 갖고 오면 되죠, 그죠? 레프트 쓰는 이유가 그거고요. 콤마, 지원 찍고 콤마 3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구는 야 진짜는 왼쪽에서 살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거든요. 공백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미드 쓸 때 시작 위치를 뭘 잡을 거냐면 5라고 넣어줘야 돼요. 주소 찍고 5 콤마 진구니까 두 개죠. 5 콤마 2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할 때 여러분들 오른쪽 기준이니까 주소 찍고 야 글자가 다섯 개 아닙니까? 그죠? 5라고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요 정도 되면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1급 수험생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중요 포인트 항에 있어요. 핵심 포인트인데요. 캐릭터 함수에서 사용해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요. 문자 데이터로 바뀐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는 추출한 데이터로 논리적 검사를 할 때는요. 비교값은 모두 텍스트 형태로 비교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문자를 치면 기본 정렬은 왼쪽 정렬되고요. 숫자는 오른쪽이 되거든요. 여기 엑셀의 기본 정렬 형태예요. 정렬을 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5를 추출했을 경우에 5가 숫자라면 오른쪽에 숫자가 딱 붙겠죠. 그럼 야가 어디 쪽 붙는지 잘 보세요. 왼쪽에 붙어요. 자, 제가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를 해서 여러분들 주소 찍고 한 개만 추출하면 5가 나오겠죠. 5 정렬 보니까 왼쪽 정렬이 됩니다. 이 안은 문자 데이터예요. 성격이. 그러면 여러분들 사칙 연산으로는 계산이 돼요. 근데 논리적 검사를 해볼게요. 면에서 이 주소에 있는 5는 자 같으냐? 자 5와 같으냐? 자 지금 입력했던 5는 숫자 데이터거든요. 야는 숫자 5가 아니고 문자 5입니다. 엑셀은 막바로 펄스라고 띄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펄스냐? 문자 5인데 숫자 5라고 입력해놨기 때문에 엑셀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를 문자 5로 입력해야 돼요. 그럴 때는 쌍따옴표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자 5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숫자는 쌍따옴표 치는 게 아니에요. 얘랑 문자 5로 비교한 거죠. 그럼 엑셀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든 숫자든 무조건 쌍따옴표 치는 게 아니고 숫자는 쌍따옴표 치면 안 됩니다. 야는 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로 추출한 데이터, 즉 숫자일 때 조심하셔야 되죠. 비교값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숫자를. 그것은 쌍따옴표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 음.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건은 A30부터 A31이 입력을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조건 1과 조건 2의 관계는 여러분들 시행청이 대한 상황에서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요때 right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요게 함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나중에 식 넣을 때 위에는 조건이라고 칠 거고요. or 할 거고 가로 열고 자, 여러분들 조건 1은 시행청 주소를 찍고 야 주소를 찍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으냐 이거죠? 같으냐? 대한상공에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치셔야 돼요. 대한상공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회의소 콤마 찍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나왔으니까요. 라이트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자격증명 셀 주소를 찍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왜 이냐면 비교값이 글자 수가 두 글자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야가 급으로 끝난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1이 되는 것이죠. 요 비교 글자 비교값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지죠. 발로 닫고 이꼴 2급. 여기 우리가 내야 될 조건식입니다.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내려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 A30셀은 뭘 쳐야 되냐면요. 임의 이름 조건이라고 치우면 돼요. 무조건 조건. 임시 이름. 자, 그리고 A31셀에 가셔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넌이 먼저 들어가고요. or 함수가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자, 조건 1은 시행청 주소를 찍을 건데요. 올라가서 시행청 주소 찍을 때요. 필드명 찍으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처음 주소 야부터 비교해야 됩니다. 야부터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을 찍고 이 3을 찍고 그 다음에 이꼴 같으냐 이거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야가 조건 1입니다. 그래서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가 이게 첫 번째 조건 입력 패턴 1번이죠. 자, 콤마 찍고요. 조건 2는 함수가 들어가죠. right ri만 쳐도 right 함수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주소 찍을 때 요 옆에 가서 자격증명 여러분들 A2 찍으면 안 돼요. A3 데이터 처음 주소
야부터 찍어야 됩니다. 자, 주소 찍고 난 뒤에 오른쪽 기준에서 이 주소에서 두 개죠. 어, 발로 두 개 추출한 값이 가로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 값이 이꼴 2급과 같으냐 그 말 알겠습니까? 2급 치면 되죠. 이렇게 발로 닫고 엔터 치면 오 true가 나옵니다. 요 행은 추출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넣었던 식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에러 떴으면 요거 보고 고치시면 되고요. 잘 됐으면 뭐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 2. 여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가 등장했죠. 자, 여기까지 별 무리 없다면요. 뭐 에러가 안 떴다면 자, 이제 고급 필터 작업 순서 알려드리면요. 자, 조건은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이미 끝났고, 여러분들 원본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하면 편해요. 나중에 고급 버튼 눌리면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표 안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아이콘 눌리기 고급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제가 화면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아무 표 안에 두고 셀 포인트를 자, 여러분들 위에 보면 데이터 탭이 있죠? 얘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 안에 고급은 고급 필터고요. 그냥 필터는 자동 필터입니다. 그래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잡혔잖아요. 근데 바깥에 두고 하면 우리가 얘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죠. 그리고 항상 시험에서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거든요. 이 옵션으로 바꾸면 이 복사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하얘집니다. 자, 일단 옵션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 내려와서 조건 요 두 개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A30부터 A31 복사 위치는 책에서 A35부터 추출을 했죠. A35 주소를 찍어줍니다. 이게 복사 위치.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가 여러분들 35행부터 47행까지 나오면 잘하신 겁니다. 이러면 몇 점 받았다? 5점. 음.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순서 이런 작업들은 한 3번만 연습하시면 다 되는 거죠. 전에 고급 필터는요. 함수가 어려운 함수가 나오진 않아요. 2급 함수만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1급 함수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고급필 좀 쉬운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3페이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파일은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거 닫기 하면 더 낫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다 닫고 다시 여셔도 관계없는데 그냥 닫기 하고 이 파일만 뭐 그냥 저장할 필요 없죠, 지금은. 엑셀 프로그램은 열려 있죠. 다시 파일 가서 열기 누르면요. 찾아보기. 그 위치가 그대로 뜨거든요. 여기서 13페이지 완전 정복 01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자, 두 번째 유형 알아보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설명은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은 포인트 잡겠습니다. 그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조건 1입니다. 예, 조건 1. 그 다음에 면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면서거든요. 그래서 and 함수가 등장했고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부정이죠. not 부정 함수가 또 나옵니다. not 함수거든요. 자, 요때서 아니다 때문에 써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연봉이 중간값보다 큰 자료. 이 말은 이 사람의 연봉값이 전체 연봉의 중간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 값보다 크면 true고요. 안 크면 false입니다. 이게 조건인데 조건에서 조심할 것은 우리 밑으로 행 방향입니다. 아래로 잡는 방향 행 방향이거든요.
행방량으로 잡는 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절대 참조예요. 여러분들 내가 쌤 제가 주소 형식을 저는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기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엑셀의 주소 형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는 우리가 수식 넣을 때 너를 넣고 주소를 탁 찍으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켜요, 주소. 야가 변하는 주소거든요. 야 이런 형태가 상대 참조랍니다. 변하는 주소 혹은 범위. 참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주소, 범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들어가는 이런 주소는 절대 참조라거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주소 혹은 범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달러를 일일이 넣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를 바꾸는 단축키가 F4키입니다.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달러가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쪽만 고정된 주소를 혼합 참조라거든요. 자, 이런 주소는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합니다. 숫자가 행이거든요. 그냥 행만 고정해요. 반대로 달러 A1은 열만 고정이거든요. 자, 한쪽만 고정되는 주소를 혼합 참조랍니다. 이때는 나중에 조건부 서식하고 함수할 때 배열 수식에서 많이 쓸 거예요. 이 주소 형식을. 여러분들 혼합 참조라는 건 알고 와야 됩니다. 이게 기초. 그럴 때는 제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반적으로 제가 너를 놓고 주소를 찍으면 얘가 상대 참조. F4 키즈 한번 눌러볼게요. 절대. 또 눌리면 혼합,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 F4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절대, 혼합, 혼합, 상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F4키만 잘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 여러분들 중요 사항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올라가서 요거거든요. 고급 필터에서는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잡는 함수가 있겠죠. 미디안 함수가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위가 들어가는 범위를 잡는 함수일 때는요. 아래 방향으로 지정할 경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게 연봉에 제가 중간값을 구해볼 건데 하기 전에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낫함수는 인수를 부정한 함수입니다. 요 인수값을 부정 반대로 바꾸는 함수를 보면 돼요. 부정한 함수가 낫함수고요. 미디언 함수는 공식이 범위, 요 2급 함수입니다. 2급 함수인데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언에 있습니다.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20이 나오고요. 4개면 이하 빼고 이하 빼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에서 나누기 2를 하거든요.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하는 함수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데 제가 넌을 했어요. 자, 미디언을 넣어보겠습니다. 미디언. 그리고 연봉의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 범위가 23부터 27 잡았어요. 갈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중간값인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값으로 이하들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하를 만약에 우리가 이 상대 참조입니다. 고정을 안 하면 이하가 다음에 이하 검사할 때는 이 범위가 내려오겠죠? 이하가 밑으로 밀려요. 요렇게 밀리면서 여기서 중간값을 구하거든요. 그렇게 밀리다 보면 이하하고 비교할 때는 이하가 쭉 아무것도 없는 빈 셀에서 이 값만 딱 해가지고 중간값을 구해버립니다. 자, 제가 고정을 안 하고 자동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그랬더만 보세요. 이 값이 지금 범위를 자꾸 밀리고 있어요. 내려갈 때마다. 이 범위가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계속 눌려보면 야, 3개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이하가 바뀔 때 이 범위를 고정화시키면 이하가 밑으로 밀리면서
중간값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 항상 이 값으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 구할 때 야는 고정을 꼭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값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방량으로 잡아서 구하는 값은요. 함수 사용할 때 무조건 고정이에요. 자, 고정을 해볼게요. 자, F 눌렸어요.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값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행방량, 아래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요거 틀려버리면 5점이 날라가요. 근데 이렇게 설명했다면 세상에 열 방향으로 잡는 것도 고정하는 분이 그러면 안 돼요. 열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잡는 열 방향이거든요. 열 방향은 절대 참조 지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데이터는 좀 안 맞는 데이터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야, 좀 지우고 이제 요 옆에 제가 임시로 딱 세 개만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만 넣으면 네 개 정도 넣을까요? 그러면 요거 이름이 있고 학생 이름이 가, 나, 다. 중간 성적이 있고 기말 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90, 기말 90, 그 다음에 80, 80을 할게요. 이건 70, 뭐 70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낸다면 그러면 중간과 기말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이 전체 학생, 전체 평균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버리지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건 빼고 그냥 제가 요거 헷갈릴까 봐 평균이 어 80 이상이면 요렇게 조건을 넣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나중에 일부분 조건 한 일부분이라면요. 에버리지를 쓸 거 아닙니까? 평균 에버리지 함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옆으로 잡아야 되죠. 그죠? 각 학생의 평균은 열 방향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거와 이거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잡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야를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범위를 잡는 경우인데 어떤 방향 잡았어요? 열 방향. 오른쪽 방향이 열 방향이거든요. 열로 가는 열 방향 아닙니까? 그때는 고정하시면 안 돼요. 야가 여러분들 80 이상인지를 논리적으로 검사해 본다면 당연히 야는 true가 나올 거고 땡겨볼까요? 야가 true false가 나오겠죠. 여기 맞는 논리값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그때 제가 공부할 타군에서 우리 쌤이 이렇게 행방향 잡을 때 고정이랬지. 근데 열방향은 고정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무조건 범위자는 고정인갑다 해서 고정을 해버렸어. 그럼 이 학생의 평균으로 다 검사를 해버리죠. 자, 제가 엔터 쳐볼게요. 자, 땡겨보면 이 학생의 평균은 80이 넘죠. 당연히 다 트루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학생은 80이 안 되거든요. 근데 트루가 나오기 때문에 야도 추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절대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행방향 밑으로 잡을 때만 그거 필터에서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소하고 어떤 값하고 비교할 때는 이 구했던 값은 밑으로 야들이 변할 때 야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고정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요거 할 때 고정을 꼭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연봉은 전체 연봉의 중간값보다 크냐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때 이 범위 잡을 때 F4키를 몇 번 누린다? 한 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 차이는 1점 차이예요. 보통 2, 3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전국에 20만 명입니다. 1급 수험생이 오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조건은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 면서니까 AND 관계입니다. 올라가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조건이 이르고요. 면서니까 AND 관계고 연봉이 연봉 중간값보다 큰지를 검사할 겁니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어떤 관계냐면 OR 관계죠. OR 함수들. 조건 1, 조건 2거든요. 그러면 조건 1에서 직급 주소 찍고 not 함수 안에 괄호 열고 왜 이꼴 과장이냐면요. 해석이 직급이 과장이냐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적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적고 싶은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할래요. 직급 주짓고 아니다 이거 쓰면 되죠. 이렇게 과장. 그런데 시험에서는 제시했던 함수를 안 쓰잖아요. 영접 처리합니다. 물론 실무에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과장이 아니다. 이게 낫죠? 근데 not 함수를 쓰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 그래서 여기는 직급이 과장이다 반대가 not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연봉 주소 찍고 데이터 처음 주소 크냐 이거죠. 초가 미디언스 가지고 연봉 범위 잡을 때 이 범위는 뭘 해야 됩니까? 절대 참조 고정해야 됩니다. F4키를 몇 번, 한 번을 누르면 되죠.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내려오셔가지고 조건은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위죠. H부터 H3에 조건을 입력을 했죠. 그럼 H2셀에 가서 조건이라고 무조건 첫 번째 셀은 조건 치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게 식을 넣을 수식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는. 자, 여러분들 면서니까 and 관계죠. and 함수 됩니다. 괄호 열고. 조건일은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부정함수 not 들어갑니다. 괄호 열고. 안에 반대적 논리식을 적어야지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직급 주소 찍고 여러분들 C3입니다. 직급이 이꼴 뭐냐? 과장이냐? 이꼴 과장. 반대가 과장이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이하의 반대는 과장이 아니냐. 이하 때문에 부적이 되겠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조건 1이고요. 여러분들 콤마. 조건 2는 여러분들 주소를 먼저 찍을 건데요. 이 개인의 이 연봉 금액이 전체 연봉 금액 중간값보다 큰 값인지를 우리는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연봉 주소 찍고 초가 그냥 이거죠. 그 다음에 미디언 ME만 쳐도 미디언 나옵니다. 더블 클릭. 쌤 저는요 함수 마법사 쓰고 싶은데 하면 fx 눌리면 됩니다. 떠요.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병역이 써도 돼요. 저는 막바로 넣을게요. 뭐 여기에 넣는다면 요서 여러분들 요걸 쓴다면 이거 좀 넣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똑같이 범위 잡으면 그만인데 그죠? 이 3부터 드래그 쭉 하는 거죠. 그리고 F4 고정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가로가 닫히면서 가로를 한번 더 닫아주죠.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거 잡고 F4키 한번 눌리고요. 자, 미디언 가로가 닫히고 마지막 가로는 엔드 가로가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에서 여러분들 가로는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내야 돼요. 가로가 다 닫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엔드 쳐볼까요? 그러면 펄스가 수식 잠시 보여드리면요. 요겁니다. 방금 넣었던 수식은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야는 고정. F4키 한번 누르면 됩니다. 야는. 자, 이렇게 식을 작성을 잘 하셨다면요. 이렇게.
자, 요 문제는 책 보시면요.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아니고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성명, 연봉, 입사열만 그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입력을 해놔야 돼요. 어디에? 추출할 결과 H5셀에 미리 필드명을 입력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제가 복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복사는 여러분들 뭐 단축키는 다 아시겠지만은 단축키 중에서 여러분들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인데 일회용 붙여넣기가 있거든요. 엔터가 편해요. 붙여넣을 때. 한 번만 붙여넣을 때 씁니다. 그래서 카피 학자고요. V는 붙이기거든요. 헷갈리면 붙이면 되죠. V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많이 쓰는 단축키죠. 그죠? 근데 요것은 붙여넣을 때 이거 쓰지 말고 엔터가 편합니다. 그냥 여러 번 쓸 때 쓰는 거고. 그럼 복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복사 연습을 해보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돼요. 일단 성명, 그 다음에 선택하고요. 필드명. 떨어져 있는 범위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2 찍고요.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달아 하셔도 되고 저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방금. 연달아 드래그가 더 편하겠습니다. 그죠? 그건 좀 못 봤거든요. 자, 그러면 드래그가 되고 클릭가 되고요.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여러분들 일회용 붙여넣기가 편한 이유가요. H5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엔터 치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붙여넣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 해제가 돼요. 편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서식 들어가면 점수 0점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 채점기는요, 서식 체크 안 합니다. 필드명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테두리 들어가든 색깔 들어가든 아무런 감점 요인이 없어요. 요 필드가 맞는지만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죠. 자, 요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 들어가 볼까요?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잘 잡혔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범위가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엉뚱한 범위가 간혹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맞는지 한번 보시고 맞죠? 다른 장소의 복사 항상 두 번째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우리 입력했던 조건 있죠? 두 개. 이거 잡아주면 됩니다. 야, 두 개 잡아. H2부터 H3. 그리고 복사 위치는 여러분 H5만 찍으면 안 돼요. 요 데이터만 추출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개를 잡아줘야 돼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복사 위치에 커서 두시고 야 세 개를 드래그. 요 데이터만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되거든요. 확인을 해볼까요? 뭐 나왔어요? 이건 좁아서 그런 거니까 경계선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H5부터 어디까지? H10까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된 겁니다. 틀렸으면 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요. 요거는 놔둬놓고 이 밑에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요거만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삭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냥 왼쪽에서 이거 확인 누르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게 지우면 돼. 혹은 샘플 테두리 영향 없다며요. 아 이렇게 치아도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게 없습니다. 테두리 수도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식이 틀렸다면 요거 보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요. 내일 오시면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